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장사가 역대급으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요즘에 주변 사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차라리 코로나 때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매년 9월 추석 전에는 명절을 타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시즌이긴 하지만 올해는 정말 유난히 심한 한 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뭐 카페, 편의점 할 거 없이 9월 들어서자마자 홀 배달 매출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즘 이렇게 역대급으로 장사가 안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여력 부재입니다. 2022년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2023년 1월 1년 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9월 기준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미국 FOMC, 파월 연준 의장 등을 통해서 계속 나오면서 추가 인상의 여지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하면서 미국 FOMC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부의 영향력을 워낙 많이 받는 나라인 만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올해 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싶었지만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고금리를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스탠스가 대내외적으로 잡히면서 이제 고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문제는 이러한 고금리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 금액의 증가로 인해 소비에 쓸 여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코로나 때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분들이 이자만 상환하던 기간에서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이금융권으로 가면 더 심한데 2022년 6월 말 전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1.78%에서 1년 뒤에는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인 6.35%까지 늘어났습니다. 경기 악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영업 부채의 문제는 전체적인 소비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원금과 이자 상환에 버는 돈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고 현재 추가로 대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자 부담 증가는 수백만 자영업자 가구들에 대한 소비 위축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자영업자 대출에 관한 문제도 만만치 않게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해주는 대환대출을 실행하고 있고 새출발 기금 등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장사가 잘 되어서 현금 흐름이 돌아야 가능한 일인데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금리 기간 동안은 국내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각한 자영업 포화 상태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자영업 창업이 줄어들 것 같으신가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경기가 안 좋았던 IMF 시절에도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는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한파, 취업난, 희망퇴직 등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영업 창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자영업 커뮤니티의 점포 양도 매물들을 살펴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업종 관련 없이 수많은 점포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는 물론 편의점의 경우 역으로 권리를 주고 나오는 역권리 매물들까지 엄청 많죠. 저번에 어떤 분께서 자영업 장사 잘 되는데 일부러 경쟁자 줄이려고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거 아시냐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지금 현실이 심각합니다. 1억, 2억 회사 다녀서 어렵게 모은 종잣돈으로 창업하셔서 1년도 안 되어서 헐값에 던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진입 장벽 자체가 자영업이 낮은 업종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상황일 때는 자본이 적게 되는 소자본 창업의 수요가 더욱 쏠리게 되는데 앞서 영상에 올린 편의점, 저가 커피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진입 장벽이 낮은 이러한 소자본 창업에 뛰어들게 되면 그만큼 실패하기도 쉽기 마련입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남들도 마찬가지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 시기가 왔고 요즘 수명에 비해서 퇴직 시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급하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에 너무 쉽게 자영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부장, 팀장 달고 수십 년의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 후 창업하게 되면 자영업 1년 차에 초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직장 다니는 것과 본인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아예 다릅니다. 카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2020년 대비 30% 정도 점포 숫자가 증가했으며
편의점의 경우에도 2021년 7%가 증가해 점포수가 5만 개를 돌파하는 등 전체적으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매장 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장사가 잘 되더라도 결국에는 나눠먹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한 매장당 일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영업의 양극화입니다.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은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던 여행업종 및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던 명동, 홍대 등 전통의 상권들입니다. 막혔던 하늘길이 전부 뚫리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가지 못해서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소비 심리가 폭발, 그 결과로 여행업이 급격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에 대한 소비 증가는 당연히 국내 내수 경기에 대한 위축을 가져오고 있고, 그동안 해외를 가지 못한 대안으로 국내 여행지나 국내 상권에서의 소비를 했던 곳들은 그동안 누렸던 매출 증대 효과를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죠. 또한 명동, 홍대 등 기존 정통의 강자 상권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대면으로의 만남이 집중되면서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8월 11일부터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 수혜 상권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명동과 홍대의 상가 점포 공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배달, 동네 상권 등의 업종은 이제 당분간 내리막길이란 소리입니다. 더 이상 그 시기에 매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 파이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싼 오마카세, 와인바 등 오히려 가격이 높지만 인기를 끄는 업종이 있고, 아예 초저가로 가는 전략을 취해 매출을 올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아주 비싸고 제대로 된 가게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 중간에 애매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가게들은 더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를 입는 업종들은 개인이 창업하기 어렵고 양수도를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고매출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현재 자영업이 역대급 침체의 터널을 겪고 있는 와중인데요. 물론 이러한 시기에도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 수가 적지만요.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본인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얻으시고 창업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